앤디 번햄이 대규모 초당적 회담을 발표했는데 리폼 UK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BBC에서 그린당 대표 제 팔란스키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수치스러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린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가 이에 대해 보인 반응이 정말로 수치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나이절 파라지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다면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또한 정치적 폭력을 반드시 규탄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소셜미디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과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올렸을 때, 그 사람이 올렸을 때 좋아요가 1000개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나이절 파라지가 그걸 잘라서 제가 올린 것처럼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회수가 320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대화가 더 많이 알려진 건 나이절 파라지, 유세프, 그리고 리처드 타이스가 그걸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협업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제 책임을 인정하며 모두가 정치적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저를 살해하라고 선동했다는 식으로 언어를 과장하는 것도 저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잭 팔란스키와의 인터뷰에 대해 리폼 UK로부터 반응을 받았고 리폼 UK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잭 팔란스키가 살인을 선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솔직히 역겹기까지 합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개혁당 소식통은 저에게 팔란스키 씨가 국가 정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2013년 이후 저는 영국 공공생활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은 공인입니다. 여러분도 밀크쉐이크 사진 등 일부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영국 대중들은 그 절반도 모릅니다. 신체적 공격과 물론 온라인에서의 언어적 위협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파손당하고 심지어 폐차된 적도 있습니다. 가족이 사는 집에 대한 공격, 위험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내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움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실제로 대부분의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앤 위더컴의 살인은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녹색당 대표 잭 팔란스키가 어제 인스타그램의 단두대와 함께 우리는 나이젤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선동에 다름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런던 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식의 말을 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세상에 지금쯤 저는 수갑을 차고 있을 겁니다. 저는 팔란스키에게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제게 이 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제가 평생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비판하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비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총리와 앤디 버넴은 대규모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지출 계획들은 이 정부에 아주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기 총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대한 경제적 구멍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노동당 정부에서는 해답이 세금을 점점 더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놀랍게도 리폼 UK를 제외한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리폼이 수백 개의 여론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리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대표들을 초대해서 사회 돌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지만 리폼 UK는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기득권입니다. 이게 바로 일당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사망세와 관련된 어떤 것도 논의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반대합니다. 제 생각에 그게 우리가 제외된 주된 이유 같습니다. 오늘 새 총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7년 가을까지 문제를 미루겠다는 것,
그리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돌봄에 대해서는 1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실제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막연하게 논의만 되어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결국 내놓게 될 어떤 정책도 노동당의 지난 공약집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앤디 버넴이 한 말에 관해서는 이게 그 일부입니다. 이걸 보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중 일부를 조금 들으셨겠지만 제가 취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케이시 루이즈 남작구인에게 그녀의 검토를 1년 앞당겨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트, 안젤라,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더 빨리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그 독립적인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이 도전에 필요한 긴박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발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검토에서 다루고 싶은 것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피로프는 그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국가 돌봄 서비스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NHS와 고도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돌봄은 성격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기 GCK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돌봄처럼 사람 중심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회적 돌봄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적으로만 접근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돌봄이지만 매우 통합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시스템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성격이 예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이즈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녀의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해달라고요. 잉글랜드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 서비스와 함께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도 매우 통합되어 있고 환자의 여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집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제가 돌봄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종종 머물고 싶어하는 곳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머무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본격적인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축소된 버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선택지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하지만 그건 검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큰 논의가 그 검토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돌봄 인력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